안녕하세요. 2021 소열 마스터 프로그램 챕터 3 식용유 정제 가공 및 보관 방법 연습 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같이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식용유 착유의 전처리 공정에서 템퍼링의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템퍼링, 온도 처리죠. 가열 처리. 영어로는 이제 템퍼링 또는 컨디셔닝이라고 하는데요. 템퍼링은 이제 높은 온도에 스팀을 콩 조각에 불어넣는 공정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콩 조각에 남아있는 그 산화 효소를 높은 온도로 불활성화시킨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콩 조각 내에 있는 그런 지방 조직을 둘러싼 멤브레인 멤브레인을 파괴시켜 갖고 착유 효율을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템퍼링 과정에서 스팀이 들어가면서 수분 함량이 13%에서 18%로 증가시키면서 촉촉해지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편 공정을 용이하게 한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결국은 3번 탈색이 아니죠. 목적이. 그래서 결국 정답은 3번 탈색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콩기름을 산업적으로 추출할 때 사용하는 용제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콩기름을 이제 용매로 추출하는데 그때 사용되는 용제는 헥세인이라는 용제를 주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헥세인은 이제 굉장히 휘발이 잘 돼요. 그래서 BP, 보일링 포인트라고 해서 끓는 점이 비교적 낮고요. 부식성도 적고, 그다음에 독성도 비교적 적기 때문에 이 헥세인을 대체할 다른 용제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산업적으로는 헥세인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아세톤이나 에탄올이나 프로판은 쓰지 않는 그런 용제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2번의 정답은 1번 헥세인이 되겠습니다. 원유에서 탈공 공정의 검질이라는 건 인지질이죠. 인지를 충분히 제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요. 그 원유에는 이제 인지질이 한 2에서 3%가 들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검질은 나중에 이제 열을 가하게 되면 검질이 남아 있게 되면은 열을 가하면은 기름이 까매지게 됩니다. 굉장히 빨리. 그래서 이제 가열해서 착색이 되기 때문에 이 식용유로 적합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검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데 이 제거하는 목적은 착색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맛을 향상시키기도 아니고요. 산화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수율을 증진하려는 목적도 아니고 착색의 원인을 제거하려는 목적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탈산 공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탈산 공정이라는 건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가성 소다를 첨가해서 유리지방산하고 반응을 시켜서 유리지방산을 수용성 비누로 만드는 거죠. 비누분. 그래서 그걸 소프스탁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탈산 공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유리지방산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그리세라이드는 중성지질인데 이걸 제거하면 절대 안 되죠. 가능하면 트리그리세라이드가 제거 안 되게 해야 되고요. 또 탈산 공정에서는 불쾌치를 제거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산미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탈산 공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유리지방산 제거 1번이 되겠습니다. 탈취 공정에서 고온에서 가열하면서 식용유의 색소 성분의 파괴로 맑은 식용유를 얻게 되는데 이때 가열하여 파괴되는 색소 성분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색소 성분은 무엇인가요? 그죠? 1번 클로로필 색소 성분은 맞죠? 초록색인데 그때 이제 클로로필은 높은 온도로 파괴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클로로필 파괴되는 색소는 아니고요. 이건 초록색
성분인데 파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로로필은 탈색 공중에서 완전히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코페롤이라고 하는데 토코페롤은 색소 성분이 아니죠. 토코페롤은 이거는 이제 비타민 E이기 때문에 전혀 답하고는 상관이 없는 물질이 되겠고요. 안토시아는 색소 성분이긴 한데 식용유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성분입니다. 이 안토시아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식용유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도 아니겠고 아까 카로테노이드라고 해서 얘는 주로 노란색에서 빨간색을 띠는데 기름에 노리끼리한 그 색이 이 카로테노이드에 한 건데 이 카로테노이드 색을 이제 파괴를 시켜갖고 색을 맑게 하는 데는 이제 탈취 공정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을 그 가열 탈색이라고 하고 힛 브리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에는 4가 되겠습니다. 카로테노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중 탈취 공정 중에 얻어지는 결과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탈취라는 건 이제 뜨거운 기름을 굉장히 높은 온도로 올리고 또 진공 상태, 굉장히 고감, 높은 고진공을 걸어서 이제 스팀을 불어넣어서 이치 성분을 제거하게 되죠. 그때 이치 성분을 제거하는데 휘발성 물질을 제거하는데 이때 유리지방산도 같이 제거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카로테노이드도 파괴돼서 색깔도 탈색이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지질은 탈취 공정에서는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탈취 공정으로 일어나는 결과는 유리지방산 제거, 탈색, 이치가 제거되고 일어날 결과가 아닌 것은 인지질 제거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은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수소 경화 공정 중에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수소 경화 공정이라는 것은 높은 온도 약 이제 160도에서 한 210도 이 정도 온도에서 수소를 이제 기름에다 막 불어넣으면서 거기에 이제 촉매를 같이 넣어갖고 반응을 시켜서 이중결합에 그 수소를 이게 첨가하는 공정이 되겠죠. 이게 이중결합에 수소를 첨가하니까 포화도가 증가하고요. 또 포화도가 증가하면서 단일 결합으로 바뀌기 때문에 융점이 동시에 상승하게 되죠. 융점이 상승하니까 결국은 산화 안정성도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수소 경화 공정 중에서 사이드 리액션으로 그 트랜스 지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는 트랜스 지방산이 증가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효과가 아닌 것이 트랜스 지방산이 감소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효과가 아니겠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수소 경화 공정 중에서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8번입니다. 수소 경화 공정에서 촉매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금속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사용되는 금속 중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니켈,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귀금속, 펠라디움이나 플래티늄 같은 귀금속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보면은 니켈, 망간, 철, 비소. 비소는 독성 철도 아니고 망간도 아니고 1번 니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경화 공정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촉매는 니켈입니다. 그래서 8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제빵용 쇼트닝의 결정 구조 중에 가장 적합한 결정 구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제빵용 쇼팅을 하려면은 이제 기름을 갖다가 이제 고체지로 만들잖아요. 그때 이제 결정 구조를 우리가 굉장히 결정 구조가 중요한데 그 지질의 결정 구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파, 베타, 베타 프라임. 그래서 3번은 일단 아니겠고요. 감마라는 결정 구조는 없고요. 이 중에서 이제 제빵용으로 우리가 이제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베타 프라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알파, 베타 상태에서는 빵이 맛있게 안 나와요. 그래서 베타 프라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베타 프라임입니다. 식용유의 10번 초기 산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산가, 과산화물가, 색도, 점도 이렇게 있는데요.
산가하고 색도하고 점도는 산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과산화 물가는 식용유 산화 초기에서 이게 이제 많이 이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식용유의 초기 산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제 적당한 방법이 과산화물을 측정하는 과산화 물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에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식용유의 저장 온도가 10도 증가할 때마다 산화 속도는 몇 배나 빨라지나요? 이게 이제 아까 그 산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 10도 증가할 때마다 2에서 3배 정도 증가한다고 말씀드렸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1번 5배 뭐 이렇게 크진 않고요. 10배, 20배도 아니고 50배, 100배도 아니고 결국은 2번인 2에서 3배 정도. 거의 2에서 3배라도 굉장히 큰 빠른 속도거든요. 그래서 식용유를 저장할 때는 가급적이면 낮은 온도에서 저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식용유의 과산화 물가란 다음 중 무엇인가요? 아까 좀 전에 나온 문제하고 유사한 내용인데요. 산화 지표, 식용유의 종류 판별, 식용유의 점도, 식용유의 비중 이런 여러 가지 예시가 나왔는데 물론 과산화 물가란 1번 산화 지표를 표시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특히 식용유의 초기 산화 정도를 측정하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 풀이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